안녕하십니까. 고TV 뉴스 초대석입니다. 지난 시간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 총장 김종인 목사님 모시고 학교 설립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국에 공부하셨거나 이런 경험이 없이 미국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막 도착하셨을 때 미국 생활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네. 임시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네. 후임자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네.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갔죠. 그래서 빈 교회로 갔습니다. 아, 네.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교인이 없는 가운데서 개척을 새로 시작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해서 그때 고생 좀 했습니다. 네.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사실 그러면 개척하신 거랑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네. 그때 이 교회를 일으켜 나가시는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좀 있으면 들려주시죠.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는 사실은 다 일반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겪는 일이니까 한데, 제일 내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민사회의 문화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 3년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네. 그 이민사회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고 그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소통이라는 것이 네.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교회가 좀 외적으로 네.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사회 문화라고 하셨는데 이민사회 문화 목사님께서 몰랐던 부분 들려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일단 언어의 문제들이 있어요. 네. 제가 가니까 저는 이제 90년대에 갔는데 네. 한국에서 90년대 사용하던 언어 구조와 그분들은 50년대, 60년대의 언어 구조를 가지고 계셔서 네. 제 딴에는 뭐 좀 우스운 얘기를 한다고 한 것이 네. 그분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네. 그런 언어로 들렸고 네. 그리고 교회를 얘기를 하자면 네. 신앙의 뿌리들이 없어요. 아주 척박하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를 시작하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 그런 분들에게 기초 소양을 네. 좀 갖춰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그 학교가 한 3년 지나니까 한 40명쯤 모이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학교 현재 오이코스 대학에 이사도 되고 그렇게 네. 됐죠. 목사님의 인생을 이렇게 제가 잠깐 좀 쓰신 책을 통해서 엿봤더니 이 목사님의 인생이 제가 서두에도 반전의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어렸을 때 목사님 세대가 다 유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업군인의 길에서 목회자의 길로 돌아선 거는 또 다른 큰 반전이거든요.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동기는 사실은 군대에서 전역하기 직전에 강원도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허물어가는 농촌 교회들을 많이 보면서 네. 농촌 목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농촌을 가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영종도, 지금은 섬이 아니지만 영종도에 31살 때 제가 영종도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영종중앙교회가 제가 공식적으로 초대 교역자로 되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네, 개척하신 교회군요. 학교 경영하시면서 아까 재정적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들려주셨는데 사실은 진학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학교가 비전이 있는 학교여야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바람, 욕심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다면 학교도 어렵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별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요. 비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학교가 어떤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아직 그 캠퍼스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전을 좀 일구어갈 안정적인 캠퍼스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지금 가장 우선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통해서 미국과 또 미국을 경유한 다른 제3세계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소양과 기능을 네. 갖추어 주는 일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를 운영해 오던 방식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진행시키기 위한 이제 또 다른 좀 후원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너무 학교 자체의 역량 가지고는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가 좀 힘에 부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이코스 대학은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선교 사역을 바탕에 깔고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교육시키는 또 그 사람들이 전문인으로 육성되어서 현장에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의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학교 부지나 뭐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수용하기에 네.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지가.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한국 학생들의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네. 다른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의 학생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현재는 한국 학생 대 외국 학생의 비율이 네. 75%하고 25%인데 네. 아마 3년 이내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한국 학생들이 30%, 네. 동남아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7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네.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네. 또 다른 프로젝트가 네. 저희들한테 필요하고 단순히 학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들이 다시 선교사로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네. 그들을 향한 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 역시 이런 일들도 많이 비용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집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계가 한국의 유학원 아니면 한국의 다문화 가족으로 입국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미국에서 제3세계 국가의 학생들에게 한국 말로 한국의 기독교 정신을 가르쳐서 선교자로 사역자로 키워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굉장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관심들이 모아졌을 때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 교육 사업도 큰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인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직업군인의 길을 걸은 일종의 세상적 삶을 경험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세상적 경험이 이 목사님의 목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교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군대 문화의 경직성을 제가 여전히 갖고 있죠. 네. 그 경직성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도 겪었지만 또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배운 그 행정, 조직, 기획 이런 것은 아주 철저히 잘 배웠어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큰 도움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는 이것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도 되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이제 먹어서 이제는 좀 많이 고쳐졌습니다. 목사님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500주년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세계 기독교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에는 사실 제가 그 기독교계에서는 어린 나이에 속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해오고 계시는데 그러나 제가 교육 현장에서 30년 동안 제가 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현재 우리 모든 그 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 과정은 사실상 어떤 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가 않고 거의 기능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그 박사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목회 기능인 양성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인성이 점점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들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마음을 열지가 않고 주위를 돌아보는 그 넉넉한 그 배려가 점점 그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또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쉬움이 그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희 오이코스 대학에서는 인성교육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상생의 그 원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눈 덮인 인생길에 누군가 처음 내닫는 길은 고달프지만 다음 사람에게는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과 같다고 합니다.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김종인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는 하나의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TV 뉴스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